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콘서트를 본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혜민 스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낮 시간이고 사실은 정말 애중된 시간 아닌가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누구나 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려면 외부적인 조건을 많이 바꿔야지 행복해진다라고만 배운 것 같아요. 즉 내가 원하는 만큼 행복하려면은 외부적인 환경 뭐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아니면 지위가 되게 높아야 되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지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이렇게 돈을 벌고 성공을 해도 우리의 뇌는 금방 적응이 된대요. 어떻게 된다고요? 네, 금방 적응이 돼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적응이 돼서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을 해도 이게 오래 간다, 오래 가지 않는다.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품 가방을 사고 아무리 좋은 수입차를 몰고 이래도 그것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잘해야 6개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어떠한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찾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뭔가를 외부적인 환경을 바꿔서만 내가 행복해져야 된다,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꿔서 행복해져야 된다, 요랬을 때만 마음을 먹으면은 나도 모르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불행해지고 불만이 쌓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주변에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통장에 내가 돈이 500만 원만 생기면 행복하다 싶으면 500만 원이 딱 생기면 그때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500만 원이 딱 생기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예, 1000만 원. 예, 우리나라 동대 방방곳곳을 다 돌아다녀도 항상 1000만 원이래요. 희한하게.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이 생겼어.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1000만 원이 딱 생기면 그때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 정도 1000만 원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파로 나눠요. 1억 파가 있고 2천만 원 파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쓸 데가 없어.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도 끝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게 행동을 해주면 참 내가 행복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내 마음에 맞게 행동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속으로 난 자식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들은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행복하고, 늦게 들어오면 불행하고, 우리 상관이 퇴직을 해주면 행복하고, 안 해주면 불행하고,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주면 행복하고, 안 돌아가면 농담이에요, 농담. 예. 즉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걸쳐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게 해주면 행복하고 안 해주면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외부에다 자꾸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는 행복을, 내가 평온함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내 마음, 내 태도를 조금 바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행복을 소유에서만 찾지 말고 외부적인 것에서만 찾지 말고 감사함에서 찾자. 감사함에서 찾자. 어디서 찾자고요?
네, 이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이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도록 유지하게 만들어요. 행복한 사람은 무조건 다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반대로 감사한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약간 노력을 해야지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들 내가 뭐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래요 다들. 근데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동네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막 새도 울고 얼마나 지금 이제 곧 단풍이 지려고 그러잖아요. 단풍도 지려고 그러고 여름이나 봄에는 꽃이 펴요 안 펴요? 펴요. 그런 거 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엄청 감사해요. 왜냐면 내가 잘한 게 별로 없거든. 근데 막 이렇게 자연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해주니까 이 랭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자연은 꽃을 2번 핀다고 그랬어요. 봄에 1번 피고 가을에 1번 피고, 그런 가을에 그 아름다운 그런 단풍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차를 이렇게 타가지고 이제 차 타면서 전 텔레비전을 별로 안 봐요. 텔레비전 봐봤자 맨날 어디서 사건 사고 싸우는 얘기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내가 다 일일이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왜냐면 정신이 막 그냥 그거 계속 20-30분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소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신문으로 그냥 5분 만에 뚝딱 봐버려. 뚝딱 보고 나머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요. 특히 라디오, 이런 클래식 라디오를 틀면은 클래식 라디오가 공짜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차를 여유 있게 딱 마시면서 한 15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정말로 특히 이제 모르는 음악이 라디오를 통해서 알았을 때 되게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와가지고 이제 마을버스 타려고 기다려요. 막 기다리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운 좋게도 기다리자마자 왔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마을버스를 탔어. 안으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빈자리가 있어. 빈자리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지고 제 이제 마음치유학교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제 앞에서 닫히는가 싶더니 다시 열렸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것들이 많다 안 많다? 많다. 오늘 같은 날씨만 하더라도 좀 계속 좀 추웠었다가 이게 약간 좀 따뜻해지니까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다는 느낌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사한 것을 민감하게 이렇게 찾아보면 되게 그 민감한 것을 감사한 것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한 것을 하루에 5개씩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적으시길 바라겠어요. 감사 일기라고 그러는데 공책을 한 1,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하루에 5가지만 해서 이거 오래 걸려야 하루에 3분이면 써요. 3분이면 5가지 적어요. 근데 이게 5가지 적으면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도 모르게 우리 뇌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유전이 어떤 거냐면 10가지 좋은 게 있어도 1가지 나쁜 게 있으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꽂힌대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살아남았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이 정말로 환경이 좋은 환경에 있는데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구석기 시대 뭐 이럴 때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음식도 충분하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다가 그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어디다가 관심을 둬야 돼요? 구렁이에다 관심을 둬야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구렁이에다 관심을 두지 않고 좋은 것에만 관심을 두면은 다 어떻게 돼요? 잡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조상들만 살아남았대요.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콘서트를 본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혜민 스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낮 시간이고 사실은 정말 애중된 시간 아닌가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누구나 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려면 외부적인 조건을 많이 바꿔야지 행복해진다라고만 배운 것 같아요. 즉 내가 원하는 만큼 행복하려면은 외부적인 환경 뭐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아니면 지위가 되게 높아야 되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지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이렇게 돈을 벌고 성공을 해도 우리의 뇌는 금방 적응이 된대요. 어떻게 된다고요? 네, 금방 적응이 돼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적응이 돼서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을 해도 이게 오래 간다, 오래 가지 않는다.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품 가방을 사고 아무리 좋은 수입차를 몰고 이래도 그것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잘해야 6개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어떠한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찾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뭔가를 외부적인 환경을 바꿔서만 내가 행복해져야 된다,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꿔서 행복해져야 된다, 요랬을 때만 마음을 먹으면은 나도 모르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불행해지고 불만이 쌓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주변에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통장에 내가 돈이 500만 원만 생기면 행복하다 싶으면 500만 원이 딱 생기면 그때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500만 원이 딱 생기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예, 1000만 원. 예. 우리나라 동대 방방곳곳을 다 돌아다녀도 항상 1000만 원이래요. 희한하게.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이 생겼어.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1000만 원이 딱 생기면 그때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 정도 1000만 원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파로 나눠요. 1억 파가 있고 2천만 원 파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쓸 데가 없어.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도 끝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게 행동을 해주면 참 내가 행복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내 마음에 맞게 행동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속으로 난 자식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들은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행복하고, 늦게 들어오면 불행하고, 우리 상관이 퇴직을 해주면 행복하고, 안 해주면 불행하고,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주면 행복하고, 안 돌아가셔. 농담이에요, 농담. 예. 즉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걸쳐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게 해주면 행복하고 안 해주면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외부에다 자꾸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는 행복을, 내가 평온함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내 마음, 내 태도를 조금 바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행복을 소유에서만 찾지 말고 외부적인 것에서만 찾지 말고 감사함에서 찾자. 감사함에서 찾자. 어디서 찾자고요?
네, 이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이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도록 유지하게 만들어요. 행복한 사람은 무조건 다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반대로 감사한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약간 노력을 해야지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들 내가 뭐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래요 다들. 근데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동네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막 새도 울고 얼마나 지금 이제 곧 단풍이 지려고 그러잖아요. 단풍도 지려고 그러고 여름이나 봄에는 꽃이 펴요 안 펴요? 펴요. 그런 거 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엄청 감사해요. 왜냐면 내가 잘한 게 별로 없거든. 근데 막 이렇게 자연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해주니까 이 랭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자연은 꽃을 2번 핀다고 그랬어요. 봄에 한 번 피고 가을에 한 번 피고, 그런 가을에 그 아름다운 그런 단풍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차를 이렇게 타가지고 이제 차 타면서 전 텔레비전을 별로 안 봐요. 텔레비전 봐봤자 맨날 어디서 사건 사고 싸우는 얘기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내가 다 일일이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왜냐면 정신이 막 그냥 그거 계속 20-30분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소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신문으로 그냥 5분 만에 뚝딱 봐버려. 뚝딱 보고 나머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요. 특히 라디오, 이런 클래식 라디오를 틀면은 클래식 라디오가 공짜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차를 여유 있게 딱 마시면서 한 15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정말로 특히 이제 모르는 음악이 라디오를 통해서 알았을 때 되게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와가지고 이제 마을버스 타려고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운 좋게도 기다리자마자 왔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마을버스를 탔어. 안으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빈자리가 있어. 빈자리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지고 제 이제 마음치유학교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제 앞에서 닫히는가 싶더니 다시 열렸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것들이 많다 안 많다? 많다. 오늘 같은 날씨만 하더라도 좀 계속 좀 추웠었다가 이게 약간 좀 따뜻해지니까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다는 느낌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사한 것을 민감하게 이렇게 찾아보면 되게 그 민감한 것을 감사한 것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한 것을 하루에 5개씩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적으시길 바라겠어요. 감사 일기라고 그러는데 공책을 한 1,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하루에 5가지만 해서 이거 오래 걸려야 하루에 3분이면 써요. 3분이면 5가지 적어요. 근데 이게 5가지 적으면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도 모르게 우리 뇌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유전이 어떤 거냐면 10가지 좋은 게 있어도 1가지 나쁜 게 있으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꽂힌대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살아남았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이 정말로 환경이 좋은 환경에 있는데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구석기 시대 뭐 이럴 때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음식도 충분하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다가 그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어디다가 관심을 둬야 돼요? 구렁이에다 관심을 둬야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구렁이에다 관심을 두지 않고 좋은 것에만 관심을 두면은 다 어떻게 돼요? 잡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조상들만 살아남았대요.